가장 장점은 실투가 매우 낮다. 이 정도의 금액의 건물을 조금의 비용으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실제죠, 이거 실제죠. 진짜로. 자, 이제 조용한 사무실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봤어요. 오늘 보고 주인 세대도 보고 1.5룸 작은 것도 보고 건물 외형도 보고 했는데 핵심은 뭐 얼마냐, 수익률 어떻게 그렇지. 나오냐, 그게 이제 사실 투자 포인트고, 이걸 하시는 분들은 저 집을 사서 내가 살아야지라는 것보다는 사서 임대를 내서 수익을 나고 그게 지속화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이 다만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대팔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를 분양을 하고 계신데 이 금액에 사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 만한 여기 호재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평택항의 개발이 있죠. 평택항하고 거리는 5분밖에 안 되니까 제일 큰 배가 바로 정박할 수 있는 데는 평택항밖에 없어요. 자동차 수출 이걸 다 평택항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항이 지금 뭐 BTX 단지라든지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혜해 볼 수 있는 최적의 단지다. 왜 학교도 가까이 있고 또 화양지구도 가까이 있고. 바로 옆에 하양지구에 이제 다 그렇지. 들어서면 네. 그림은 완전히 달라질 건데 그게 언제쯤 다 완공? 앞으로 한 10년은 안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택지는 이미 다 조성돼 있는 그렇죠. 거고 앞으로 저 나갈 건데, 사실 이제 미분양이 좀 많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못 내는데, 어쨌든 뭐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포커스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경부 라인 쪽으로 아직까지는 포커스가 돼 있는데, 이제 안중권, 포승권으로 산업단지들이 계속 증가되어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매겨지면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아 떨어질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포승 쪽은 좀 보거든요. 포승 쪽에는 상업화되어 있는 밸류 그 안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렴하긴 한데 월세 수요는 굉장히 좋아요. 월세는 잘 나가는 존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유지하는 월세를 유지하면서 가더라도 10년 정도 지나서 화양지구가 생겨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일단 감정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안에 낀 땅이 돼버리니까. 그럼 좀 달라지면 뭐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아직까지는 이 포승권, 안중권이, 만약에 여기가 진짜 수요가 많다, 다 짓겠지 또. 짓겠지. 근데 이제 많이 지어지지 않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하고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일자리 수요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야 사실. 차차 나갈 거고, 대신 여기는 작은 규모의 산단 이런 거보다는 굵직굵직한 애들이 오겠다는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거라서 자동차 관련돼서도 많이 와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평수는 비슷비슷하게 잘려져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호수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은 연식으로 23년까지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그 전에 거는 이미 다 분양이 된 거고 판매가 된 거고, 2022년 마지막 한 모델이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2023년 나중에 진 건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보면은 실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단 메리트긴 해요. 이 건물의 메리트는, 가장 장점은 실투가 매우 낮다. 이 정도의 금액의 건물을 조금의 비용으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실제죠, 이거 진짜로. 이건 실제야. 실제 세입자가 들어있는 거를 이걸 공인중개사에서 집계한 게 아니고 직접 관리하시는 직원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 보면은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준공한 물건인데 매가가 19억이라고 돼 있는데 보증금이 7억 8천, 융자가 10억, 그 다음에 실투가 1억 2천. 총 수입이 747만 원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자가 388만 원. 요거는 금리 4.65%인데, 이것도 4.65%는 여기서 정확히 알고 있는 이자잖아요. 요거보다 자기 신용도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자를 388만 원 내고 신용도가 좋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승계 가능한 거고. 이게 제일 포인트거든. 승계가 돼야 돼. 협의는 했어요. 그렇죠. 협의되어 있는 거죠. 세입자 있으면. 그 다음에 월 순이익이 360만 원이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빼야 될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 8만 원 정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뭐 하나당 한 만 원 정도 치면은 뭐 15개면 15만 원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단 청소하는 거 뭐 한 5만 원 주면 되고, 그리고 뭐 물세 해가지고 호당 한 만 원 정도 치면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치면, 그럼 그 정도, 그러면 그 정도 치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제가 보기엔 4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대표님은 한 50만 원 정도 빼자 하시니까, 그러면은 31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재도 남죠. 실투가
막 1억 2천. 지금은 이게 보증금이 7억 8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고 이게 빼나가면 네. 최대 수익률로 보면은 747만 원 더 이상 나올 수 더 있는 나오죠. 거죠. 네. 더 이상 나오는 그거는 이제 저희 용주주 수익률표에 넣어보시면 되는데 그게 여기가 이제 다양한 게 여기 원룸도 있고 1.5룸, 2룸 뭐 여러 가지로 돼 있으니까 이 시세를 파악해서 본인이 넣어보시면 이 건물의 최대 수익률을 찾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 최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최대 월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세가 없이 다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 건물이 한 달에 뽑아 먹을 수 있는 가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더 그 이상 되겠죠. 계산해보세요.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사실 실투금이 더 있다 그러면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땅도 이제 150평 정도 되고 제가 봤을 때 단점은 아직은 좀 불안하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지금 다 들어서 때까지는 좀 여기가 약간 변방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임대 수요는 있는 거고. 네. 저는 근데 원룸을 오랫동안 지로 다니잖아요. 네.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는데 저는 어떤 지역을 선호를 하냐면 뭐 지구 단위, 뭐 송담 지구다, 뭐 화양 지구다 이런데 지구 단위로 딱 구획되어 있는 데는 일단 토지의 환상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받는 월세하고 비슷하게만 나올 수 있으면 읍면 단위를 찾아다니는 게 맞다. 그러면 실제 다가구는 수익률을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비싸게 사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또 우리가 보유세도 또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읍면동 단위는 보유세가 작아요. 네, 왜? 그렇죠. 토지 환산가가 낮으니까. 세금은 적게 내면서 수익은 좀 많이 거둘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저는 여기가 용적률도 60%짜리 땅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지은 거예요. 예. 그러면 1년에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수익을 거뒀다. 근데 내가 뭐 4년 신지구에서 환산가가 높아가지고 세금을 1,000만 원, 2천만 원 내는데 여기는 한 200만 원 내면 된다. 하면 어느 데를 선택하고 그렇죠. 수익 올리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형화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또 이렇게 원룸을 많이 지을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규제가 또 거기 픽스되어 있는 것들도 그렇죠. 많게 해서 저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정형화되어 있는 택지지구는 저는 비선호합니다. 일단 거기는 미래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짓는다고 하면 워낙 그 택지지구법으로 묶여 또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맘대로 짓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시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들이 수익률로 계산해서 해놓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 지으려면 저도 그런 택지지구 옆에 있는 땅을 선호해요. 맞아요. 그 옆에 왜냐면 바로 옆이면 생활권이 똑같으니까. 근데 여긴 땅값이 똑같아도 얘는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 친구는 또 1층에 또 상가가 하나 또 그렇죠. 12개 단지 플러스 그 아파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편의점이 있는 거지. 그 편의점은 잘 기획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약간 시골틱한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단지 내에 전용 편의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편의점도 아까 가보니까 손님도 꽤 많더라고요. 네,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운영하고 계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동, 그 다음에 2동, 3동 팔렸고 4동인데 요거는 금액이 낮아요. 17억 8천. 그리고 융자는 더 높아요. 13억 4천인데 얘는 전세가 많이 있지 않아서 총 수입은 1,025만 원. 근데 월 이자는 520. 이자가 이제 공금이 세니까 525만 원, 순이익 500만 원 납니다. 그럼 2억 3,500만 투자해서 매달 500만 원을 낸다는 거는 이거 서프라이즈 한 건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수익률을 내보시면 25.7%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투 수익률로 계산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산법 자체가 실투 수익률로 계산하거든요. 우리 용주TV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 알죠? 그래서 저희는 실수익률, 그래서 전체 금액 융자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의 베이스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셔야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이 비슷한 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상가가 없어요. 상가가 없는데 그런데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본 거랑 두 번째 본 거랑 1동하고 4동이잖아요. 그럼 4동은 왜 싸요? 1동이 지금 19억에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실투가 이제 1억 2천이고 4동은 17억 8천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2억 3천 3백이란 말이에요. 실투가? 왜 가격이 차이 나는 거예요? 실제 대지 면적이나 그 건물의 크기는 여기 1동 같은 경우는 1층에 상가를 플러스하니까 건물이 커 보이지만 그렇죠. 실제 건물 외형은 실제 4동이 더 크거든요. 확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동은 확장 평수가 좀 작고 사동은 확장 평수가 좀 많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등치가 더 크거든요. 근데 뭐냐면 일동은 그 시작하는 초일에 있는 장점이 있고 사동은 네 번째에 있다는 단점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좀 낮춰놓은 거죠. 거리상 정리해보면 이런 거지. 대지는 물론 사동이 좀 작은데 연면적도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1동이 크고 4동이 작지만 실제 들어간 면적, 진짜 면적은 더 큰 거지. 확장. 4동이 더 확장이 더 발코니 확장 이런 게 더 많이 돼. 그렇다는 얘기는 건축비는 더 많이 들였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요. 1층 상가내는 건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 사실 너무 막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보다 얘가 공사비는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얘는 전면에 있고 들어오는 길에 전면에 있고 얘는 뒤에 있다. 그러면 1, 2, 3, 4네요. 그럼 맨 뒤에 있던 거네. 우리 아까 촬영했던 바로 뒤에 있는 녀석이 이놈이네. 그럼 얘는 싸네.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구 단위 안에서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다 하면 25억 정도는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단가로 만약에 또 건물을 짓는다 하면 거의 30억 넘어요. 실제 우리가 작년에 이 건물보다 더 작은 건물을 모산형 시내 지어가지고 32억에 팔았는 건물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지금 1동이 있고 2동이 있어. 그런데 월세 차이가 나요? 월세 차이는 잘 안 나죠. 안 나죠. 1동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도 1.5룸이 있고 여기도 1.5룸이 있는데 똑같아.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두 방이 몇,다. 그러니까 답좀 그렇지 한쪽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선호하는 정도뿐인 거지. 큰 차이는 없어. 만약에 이게 올 상가다 그러면 앞에가 엄청 비싸겠지. 그렇죠. 근데 주택은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저희들이 이게 3년 전에 지었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건물 지었는 가격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한 3년 전에 땅을 사놨는 거니까 그걸 플러스해서 그냥 우리 건축 마진 정도 붙여서 그냥 내놓는 거. 대부분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가격이 아니거든. 대부분 땅값이든 건축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월세를 많이 받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수익률을 계산해서 가격이 정해지잖아. 그럼 내 마진이 이만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진 않았다. 1동하고 4동의 차이는 있는데 그럼 6, 7, 8이 있어요. 6, 7, 8. 이제 1, 4동은 우리가 앞라인에 있는 거고 6, 7, 8은 그 뒤쪽 안쪽에 있는데 6, 7, 8이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 건물 뒤편에 있어. 뒤편에 있어서 조금 더 싸게 내놓은 거고 융자는 이건 은행에서 뽑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뽑아 놓으신 건데 여기서 질문. 지금 여기가 보면 대출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원래는 다가구를 가지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억이다, 5억이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뽑고 그 다음에 전세를 몇 개 끼는 경우 주잖아요. 그래서 다가구에 보면 보통 보면 전세가 뭐 한 5억 정도는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전세를 끼고 나면 요즘 전세 내주기도 힘들고 전세 들어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시작 등기로 다 시작 등기로 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뽑고 그러니까 대출은 좀 많아서 내가 이자 내는 부담은 좀 있지만 수익으로 어차피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줄이고 세입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담을 줄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의 다 비슷하니까 6, 7, 8은 비슷하지만 하나만 내가 읽어보면 총 수입은 정도 되고요.